특검 이제 오늘자로 이제 발의되는 내용들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외환과 관련된 것도 이제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군 전반에 대한 그 개혁 목소리는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사에서 밝혀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뭐 수두룩 빽빽 남아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판교에 정보사 오비들을 왜 갔던 것인지, 맞아요. 150명 정보사 요원들은 왜 성남에 모여 있었던 것인지, 뭐 북한군 군복은 왜 샀던 것인지, 뭐 영연백도 그렇고. 등등등해서 굉장히 많은데 그게 이제 수사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수뇌부 몇 명이랑 한 50명 정도 못 뽑힌 거 말고는 수사가 진척된 게 없기 때문에 이 이제 말하자면 12.3 비상계엄에 군이 어느 정도로 개입되어 있는가 이 부분은 빨리 수사를 오늘 특검 통과시켜서 해야 되고 그거 정치보복 아니야 뭐 하는데 아니 군이 시민들한테 계엄하려고 하는 걸 수사하는 걸 정치보복이라고 하면 국가 시스템이나 체계를 유지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끝까지 해서 마지막 연루자 한 명까지 다 처벌하는 기록을 남겨야 그럼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정치적 보복인 거 아닙니까? 근데 내라는 전 국민이 목도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서 정치적 보복이라는 프레임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계속 그걸 강조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한 CR도 안 먹힌다. 정치 보복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찰이냐고 했는데 자기랑 같이 대선에서 붙었던 이재명을 향해서 수십 명의 검사를 투입해서 별건 수사를 해나가는 게 정치 보복인 거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김문수를 상대로 자 이제부터 김문수를 턴다. 어떻게든 김문수를 제거한다. 해서 가서 김문수의 이 혐의를 털고 저 혐의를 털고 세무조사하고 뭐하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뭐 관용비 썼다고 다 이렇게 가면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 프레임을 걸기에는 본인들이 저지른 잘못이 너무 막중하다. 이게 내란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다시 정부가 생긴 건데 여기다 대고 그 수사를 하는데 지금 수사만 하면 우리가 적폐청산 때처럼 또 정치보복이라고 할 거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납득은 되지 않지만 사실 그들은 그런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게 본인들도 굉장히 그 내란에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내란의 수사를 방해하고 그걸 옹호하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이렇게까지 진척되지 않았고 종식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방해를 하려고 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정말 끝까지 추적해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지금 이번에 특검이 발의되는 게 일단 최혜병 특검 관련된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김건희의 이 게이트 관련된 거 그리고 거기에 이제 김건희만 이름이 들어간 게 아니라 명태균 건진법사까지 들어간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성배가 아니라 건진법사라고 들어간 게 좀 웃음 포인트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 이 심각성들이 있는 내용들이 다 하나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내란에 대한 부분 특검도 역시나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 중에서 좀 여러모로 이제 특검마다 어떤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안에 이제 포함되는 특검 검사의 수도 좀 다른 모양인데 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은 좀 어떤 이야기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는 더 이상 거부권이 없다. 우리는 이 그렇죠. 특검을 쭉쭉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당연히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거고 다음 주에 이제 국무회의를 거치게 될 건데 국무회의 이후에 12일 내에 이게 시작이 될 수 있대요. 그렇지만 빠르면 나흘 안에도 시작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빠르면 우리가 다음 주 끝에는 이 특검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특검이 진행되는 기간이 90일 그리고 30일 연장, 30일 연장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그리고 또 특검이 시작되는 그런 준비 기간이 한 20일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 준비 기간 동안에는 특검 수사를 시작할 수 없게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통과되는 이 특검법에는 이 준비 기간 20일 동안에도 시작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수사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김건희 특검법이나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40명 그리고 파견 공무원이 80명 뭐 이런 수준으로 예전에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이루어졌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김영민 의원이 어디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내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시작도 하지 못했고 외환 정도는 건들지도 못한 이런 상황에서 사실 지금 특검의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특검의 기간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뭐 2년 3년 계속 늘어지게 우리가 이 수사를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특검의 숫자를 뭐 60명 정도로 더 늘리는 그런 방안도 좀 수정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최대 어쨌든 150일의 기간 동안 이 여러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다 파헤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원도 막대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점검찰청 거의 2개 분량은 다 털어 그렇죠. 넣어야 된다, 인원을. 맞습니다. 그 정도의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여튼 지금 이 발빠르게 좀 민주당이 그 특검에 대한 준비를 또 사전에 했던 그 부분들이 특검을 그러니까 최대 예, 예. 150일, 20일 잡으면 170일 그러면 한 6개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6개월 안에 최대 150일인 거죠. 예, 아, 준비 기간까지 합치면 통과시키고 아, 예, 예.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수사 기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작업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죠. 이제 기소를 하고 후에 공소유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누가 어떻게 담당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같이 돼야 돼서 이 150일 동안 특검을 통해서 어쨌든 내란, 김건희 관련돼서 제기됐던 의혹들, 그다음에 최상병 관련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법기관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사법기관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듭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6개월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여튼 지금 이 특검 상황들은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확인되는 대로 이야기를 전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참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3년 그리고 이제 이 내란의 밤 이후에 이 6개월간 묵었던 체증들이 그냥 싹 마침내. 내려가는 듯한 맞습니다.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예. 세 개의 특검이고 엄청난 것 같지만 사실 등장인물은 거의 겹치거든요. 그렇죠. 그 최상병 특검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아닙니까? 하나로 또 연결되죠. 핵심은 뭐 내란 특검도 역시 윤석열, 김용현을 중심으로 해서 예. 그다음에 이제 국무위원들, 그다음에 뭐 국민의힘의 연관성 이런 부분들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김건희 특검은 어쨌든 김건희고 그러면 사실 이제 이 등장인물들은 한 10여 명의 등장인물도 굉장히 바쁠 거다. 예.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특검을 또 누가 지휘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관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인물을 또 이제 인선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려하고 있는 대로 민주당에서도 많이 신경 써서 확인하고 있는 듯. 근데 제가 그냥 특검 여태까지 취재하는 예. 걸 보면 특검은 실제 특별검사를 누가 맡냐보다 사회적인 기세입니다. 이 그렇죠. 특검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가 예. 그 특검의 성패를 결정하는 거지.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거 특검할 게 아닌데 정쟁의 산물이니 이러면 특검이 힘을 못 받아요. 예, 근데 예. 특검은 엄청난 국민적 지지와 관심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 수사를 통해서 처벌을 한다. 이 기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그거를 유지해 가는 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풀어져요. 예를 들면 예.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이거를 왜 처벌을 못 하는 거야? 검찰은 왜 이걸 수사를 안 하는 거야? 야 어떻게 억울하게 그걸 하다가 부당한 지시로 군인이 죽었는데 왜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거야? 이 마음들을 잊지 말고 이 특검에 몰아줘야 힘을 실어야 이 특검이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렇죠. 시원한 사이다는 맞습니다. 지금이 시작이다. 예. 예, 특검이 기세다. 네. 우리는 사실 이 특검, 그러니까 이 게임을 이미 해봤거든요. 네. 박근혜 정권 이후에 그렇죠. 조기 대선을 치르는 그 과정, 그리고 그 끝난 이후에 또 특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속도감을 있게 이걸 추진해야 되는가. 맞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기세로 몰아붙여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게 종합적으로 고려된 지금 이러한 여러 행보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특검은 기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더욱이 지금 네. 더 많은 이번 특검법 관심 관심과, 갖고 함께 목소리 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